여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로운 이야기를 놓치지 않도록 부정행위 이야기를 구독해주세요. 아내가 이혼에 대한 책임에 충격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재미있게 시청하세요. 제프 저는 불행합니다. 제프는 이혼했지만 이혼하고 싶습니다. 어느 정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완전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결혼한 지 거의 20년이 되었지만 달리는 최근에 그녀의 친구이자 이른바 결혼 전문가인 미란다와 이야기를 나누는데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미란다의 경험은 그녀가 3번의 이혼을 겪었다는 사실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제프 내 말 들리나요? 이혼하고 싶어요. 네 다르죠 들었는데 이건 너무 심각한 일이라 성급하게 대답하고 싶지 않아요. 최대한 사랑하고 헌신하는 남편이었던 것 같아요. 좋은 아버지였던 것 같아요. 당신은 우리 친밀한 삶의 문제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무것도 모르지만 당신의 말을 듣고 내 대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와 결혼하면 당신이 행복할 기회를 빼앗길 수 있다는 생각을 참을 수 없습니다. 마음이 아프지만 이혼을 지지해주겠지만 이혼 이유가 최근에 일어난 일인지 아니면 한동안 쌓였던 일인지 말해주세요. 다 어린이예라고 대답했습니다. 점차적으로 다른 기회를 모색할 시간이 조금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만나려면 문서에 서명한 후 90일 이내에 법적으로 별거해야 한다는 것이 제가 이해한 바입니다. 결국 마음이 바뀌어 결혼을 계속하고 싶을 수도 있고 이혼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제프는 그게 제가 생각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90일의 별거 기간 동안 이혼했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 둘 다 다른 사람과 데이트하고 있으며 이는 바람을 피운 것으로 간주되지 않지만 결국 우리 둘 다 이혼을 중단하는 데 동의해야 하지만 우리 둘 중 한 사람은 합의 없이 이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동의 제프는 다 어린이 자신이 자신과 동일한 자유를 갖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서류를 먼저 제출하면 결혼을 계속할지 이혼할지 여부는 나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다 어린은 주저했습니다. 제프 이의를 제기한 건 옳지 않은 것 같은데 만약을 대비해서 나도 신청해서 우리가 같은 입장이 되도록 하는 건 공평하지 않은 것 같아요. 달린이 말을 더듬은 것 같아요. 분명히 이혼하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내가 적합한 남편이라는 잘못된 인상, 아버지와 연인하니 이혼하고 싶지는 않지만 당신의 미래를 방해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자기야, 당신이 부족하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당신은 훌륭한 남편, 아버지이자 연인이었습니다. 나는 단지 새롭고 다른 것을 경험하고 싶다. 다른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면 기분이 좋아질 수 있다. 법적으로 별거하는데 시간이 좀 필요하다. 자유를 얻게 될 것이다. 달리는 내가 줄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나의 부족함을 정의한다. 그는 침묵했다. 잠시 동안 계속해서 이미 변호사를 구하고 서류 작업을 완료했습니까? 그녀는 부적절하다는 감정에 대한 그의 답변을 무시했습니다. 아니, 아직 문서가 없습니다. J.R. 루이스를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는 미란다의 이혼을 처리했기 때문에 다 어린이 이 아이디어의 출처를 확인했습니다. 그녀의 결혼 생활에서 자신을 위해 더 많은 것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 사촌 셀리에게 이혼 문제를 처리하도록 부탁할 것입니다. 헬 디에이아어의 셀리, 당신이 셀리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은 알지만 그녀는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냉철한 변호사로서의 그녀의 평판 아이러니 하게도 마지막 가족 바비큐 이후에 그녀는 남자든 여자든 그녀의 고객을 위해 진정으로 싸웁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술을 너무 많이 마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셀리는 제가 이혼 변호사가 필요하면 무료로 처리해주겠다고 자원했습니다. 와우, 제프 계속 우리 할 얘기가 있어요. 앞으로 2주 동안 이혼 준비를 하자고 제안합니다. 이렇게 하면 매월 1일에 별거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괜찮을 것 같습니다. 별거 전에 우리가 왜 아무것도 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제프는 잘 설명했습니다. 별거의 목적은 이혼이 어떤 것인지 알아보고 우리가 정말로 이혼을 원하는지 결정하는 것인 것 같습니다. 즉, 별거 기간은 말하자면 삶이 어떨지 연습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혼 후 아니면 우리는 마지막까지 아무것도 알아내지 못할 것입니다. 꽤 지저분해질 수 있습니다. 이 말이 이해가 되시나요? 아마도 저는 그것에 대해 정말로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달린의 결심이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부엌에 가서 메모장을 들고 우리가 해야 할 모든 일을 계획하기 시작하세요. 나는 이 말을 하고 커피를 마실 것입니다.
제프는 침대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다어린이 부엌에 도착했을 때쯤 다어린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이미 끓고 있었고 제프는 메모장에 낙서를 하고 있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제프는 계속 생각할 것이 너무 많아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아이들에 대해 먼저 이야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 건가요?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말하면 우리 둘 다 같은 말을 해야 하고 그들이 우리의 이혼이 자신들의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어린은 두 소녀 모두 매우 감정적이어서 나쁜 소식을 잘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매우 걱정하게 되었습니다. 왜 우리가 그들에게 그렇게 많은 것을 말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그냥 90일만 기다려서 그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되도록 만들 수는 없겠지만 그들이 왜 아빠가 살지 않느냐고 물을 때 어떻게 설명할 건가요? 더 이상 여기서 살지 않으면 여기서 사는 게 어때요? 우리는 여전히 그들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될 거예요. 별거 중에도 당신이 계속 여기서 살 거라고 생각했고 내 말은 우리가 아이들의 생활을 방해하지 않고 가끔 외출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먼저 우리 중 한 사람이 어느 날 밤 데이트를 하고 싶어 하고 다른 사람이 불편하다고 말하면 우리 중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은 우리가 데이트하는 것을 막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이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행동한다면 이혼 후 어떻게 될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아이들은 우리가 함께 어울리는 것을 다른 사람들로부터 추측하거나 들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는 소녀들뿐만 아니라 모든 친척과 친구들에게도 말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우리가 서로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나쁜 것은 우리가 이것을 아이들에게 어떻게 설명하든 그들이 아마도 그렇게 생각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잘못이라는 것은 불행한 일이지만 내가 아동 심리학을 통해 이해한 바에 따르면 이혼의 아이들이 부분적으로 그들의 잘못이라고 느끼는 것을 막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단지 같은 말을 하고 그들에 대한 사랑을 정말로 강조해야 합니다. 아이들은 아마도 결국 적응할 것입니다.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지만 그들은 새 남자친구와 내 새 여자친구로부터 조부모님을 추가로 받는 것을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출산 생일과 공휴일에 더 많은 선물을 받는 건 물론 우리는 장소와 시기를 매우 밀접하게 조정해야 할 것입니다. 생일을 맞으세요. 어머니 날, 아버지 날, 추수감사절과 크리스마스, 이제 조부모님 한 분만 계시다면 거의 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제가 집에 있으면 당신은 당신의 남자를 그의 집이나 멋진 모텔에서 만나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잘못된 것입니다. 또는 나는 애인을 집에 데려오고 다른 한 명은 아이들과 함께 집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두 가족이 있다는 것이 우리 재정에 어떤 의미인지 파악해야 합니다. 이는 분명히 비용이 추가되기 때문에 우리가 생활할 돈이 적어진다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내 아파트와 공과금을 현재 비용으로 임대하려면 우리가 지금 함께 공유하는 모든 것을 지불하고 관리하는 데 익숙해져야 하며 가족 공동 자산은 일반적으로 50분의 50으로 나누어집니다. 즉, 모든 것을 취소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공동당좌, 예금계좌, 저축계좌, 신용카드를 받고 자녀 양육비와 위자료를 신청하는 첫날까지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요. 다어린은 충격에 빠져 거기 앉아 있었는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제프 계속해서 아파트를 더 가까이 임대하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일하려면 소녀들이 방문하는 날 밤에 머물 때 침대를 갖게 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이혼에서 방문에 대한 표준은 집 밖의 배우자가 집에 있는 배우자를 제외하고 매주 주말과 기타 모든 주요 공휴일에 자녀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프도 동의해요. 당신이 여자와 훨씬 더 자주 데이트할 거라 예상했어요. 숙제가 있어요. 스포츠 드라마와 기타 행사가 있어서 당신과 둘 다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자기도 노력하겠습니다. 하지만 당신과 당신의 남자친구는 내가 하는 일 중 일부를 기꺼이 맡아야 합니다. 현실 주간의 밤방문은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다른 사람을 찾으면 다음날 학교 가기 때문에 집에 있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있을 수도 있고 숙제와 과외 활동을 도와야 할 수도 있습니다. 새 남편이 아이들을 돌보는 것을 도와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옷과 세면 도구를 두 곳에 보관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버스에서 살지 않기 때문에 학교 교통수단입니다.
일상의 혼란 우리 중 누구에게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머랜더가 다어린에게 약속한 대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남편이 이혼에 대한 언급에서 포기하고 그가 한 모든 일을 계속하겠다고 제안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가족은 물론이고 그녀가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데이트하도록 허용합니다. 상황에 대한 통제력을 빨리 잃어가고 있어요. 제프 충격받았어요. 좀 자야 해요. 내일 다시 얘기하자. 다시 자러 갈 거예요. 당신은 걷고 있어요. 그가 오기를 바랐고 그녀는 책임을 지지 않고 돈을 나누지 않고 돈을 사용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미안 자기야 하지만 잠자리에 들기 전에 다른 것을 적어야 해. 우리가 더 많이 할수록 내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잖아. 첫날 전에는 기분이 좋아질 거예요. 잘 자. 자기 달리는 거의 잠을 못 잤어요. 그녀는 미란다에게 이야기를 하고 제프의 예상치 못한 반응에 대해 말해야 했어요. 미란다는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알 거예요. 이 자신감이 그녀를 마침내 잠들게 했고 하루를 시작하기 위해 일어났어요. 그리고 즉시 제프가 그녀와 함께 침대에 없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맙소사. 이 바보는 밤새도록 이혼 목록을 작성하느라 밤을 새웠지만 그녀가 부엌에 들어갔을 때 제프는 거기에 없었습니다. 부엌 테이블 위에 메모장만 놓여 있었습니다. 머리는 손님용 침실을 들여다보고 그녀를 발견했습니다. 남편은 잠에 빠져 돌아와서 모든 준비가 완료되는 동안 아침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메모장을 보았습니다. 제목 아래 책임을 변경할 항목은 모기지 주택 소유자 보험 가스물 전기 케이블 휴대폰 쓰레기 인터넷 세큐리티 자동차 지불 자동차 보험 건강보험 치과 보험 메모잔 프라임이었습니다. 라이플락 멤버십 라이프 플라이트 미디 및 목록은 어젯밤에 다음 페이지에서 이야기했던 모든 은행 변경 사항에 추가하여 아파트 숙박과 관련된 새로운 비용의 예상과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보여줍니다. 소녀의 현재 생활 방식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자녀 양육비는 한 달에 수백 달러가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또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 목록을 작성했습니다. 제프는 자신이 좋아하는 와펠하우스와 스타어벅스로의 여행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그녀가 웃으며 많은 고통을 더한 것은 그녀가 속한 여성 그룹의 체육관 회원권과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외식하는 것이었습니다. 일부 과외 활동에는 비용을 지불하는 유니폼 및 기타 필요한 재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자녀 비용의 일부도 나열했습니다.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그녀의 이혼 계획 계산의 일부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페이지에는 다어린이 해야 할 일 목록이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차에 휘발유를 채우는 것도 포함되었습니다. 전기 자동차 정비사에게 전화하기, 배관공에게 전화하기, 난방 및 공기 공급에 전화하기, 에어컨 수리 서비스, 잔디 깎기, 세차, 식료품 쇼핑, 기타. 그녀는 메모장을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젠장, 왜 제프는 해야 할 것처럼 행동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는 거죠? 제프가 일어나기 전에 미란다에게 전화해야 해요. 안녕하세요 미란다, 저는 달린이에요. 제프가 우리 옆에서 자고 있기 때문에 조용히 이야기해야 합니다. 어젯밤에 어떻게 됐나요? 머랜더의 목소리는 내가 그와 이혼하지 않도록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묻는 대신 다어린의 긍정적인 반응에 대한 기대와 흥분을 표현했습니다. 그는 동의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과 우리가 이혼하면 내가 해야 할 일의 목록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제프는 아파트를 임대하고 매주 주말에만 소녀들을 돌볼 계획입니다. 그는 우리가 실제로 별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이혼한 것처럼 행동하여 90일 후에 이혼할지 여부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합니다. 그는 이혼이 정말 겁나는 것처럼 행동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멍청한 소녀. 그는 단지 당신을 속이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그는 허풍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가 실제 서류에 서명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가 당신을 필요로 하는 것보다 당신이 그를 더 필요로 한다고 생각하게 만들기 위해 그가 하는 모든 작은 일을 나열해야 한다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결론적으로 당신은 아이들과 다리 사이 영역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가 그를 계속 지켜줄 것입니다. 이것은 모두 그의 이야기입니다. 곧 걱정하지 마십시오. 당신과 로버트는 침대에서 만발을 할 것이고 당신은 여전히 남편과 집이 있을 것입니다. 당신 말이 맞기를 바랍니다. 로버트는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글쎄, 제프는 아직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적어도 그가 실제로 무엇을 할지 알 때까지는 나는 버틸 거야. 고마워 미란다. 그가 일어나고 있어. 가봐야 해. 안녕 제프, 커피 마실래? 달린이 초조하게 남편에게 비틀거리며 다가왔다. 커피포트를 놓고 어젯밤 늦게까지 커피를 마시는 건 좋지 않다고 했어.
잠을 거의 못 잤는데 왜 잘 안 잤지 걸었지만 내 자신을 믿을 수가 없었어. 무슨 소리야, 자기야. 옷도 입지 않고 자고 있는 걸 봤는데 너무 신났어요. 당신은 제가 아는 가장 아름다운 여성이에요. 유감스럽게도 당신이 저에게 친밀감을 갖도록 허락한다면 이혼 제한으로 인한 제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안타까운 밤이 될 거라 제안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확신하지 못했어요. 포기해. 여보, 우리는 아직 결혼했어요. 나는 당신 것이고 적어도 별거가 일어날 때까지 오직 당신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남편과 아내처럼 행동할 수 없을까? 유감스럽지만 별거 활동이 가능한 한 빨리 시작되어야 한다고 그 어느 때보다 확신합니다. 공식적인 이별은 매월 1일까지 시작되지 않지만 실제로는 당신이 내가 불행하다고 말한 순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나에게는 힘들겠지만 내가 더 이상 당신의 삶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더라도 당신이 행복한 모습을 꼭 보고 싶습니다. 인생 제프, 넌 항상 잊어버리는 것 같구나. 이건 정말 별거일 뿐이고 우리는 이혼할 필요가 없어. 긴장을 풀고 나 자신을 찾을 시간을 좀 주면 우리는 결혼 생활을 계속할 것이고 전보다 훨씬 더 나아질 것이라고 확신한다. 믿을 수 있으면 하루를 쉬기로 결정했습니다. 빌리가 낮 동안 유지관리팀을 감독할 수 있으므로 분할에 관한 몇 가지 문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매월 1일까지 적용되지 않으므로 90일은 꽉 차게 됩니다. 우리가 이혼하면 어떨지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날, 그나저나 우리 둘 다 평소보다 더 많은 현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용카드와 직불카드를 얻을 수 있을 때까지 현금을 사용해야 합니다. 운 좋게도 우리 둘 다 별도의 당좌, 예금 계좌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규모 공동계좌 외에도 공동계좌의 금액 절반을 별도의 각 계좌로 이체하겠습니다. 오늘 밤 이달 1일까지 새 카드와 수표를 받을 수 있도록 지금 이 작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나는 그랬고 당신이 자산의 일부를 통제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야. 출근에 늦지 않도록 서둘러야 합니다. 아이들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학교에 데려다 줄 것입니다. 달리는 일을 별로 잘하지 못했습니다. 지역보험사무소의 사무실 관리자인 로버트는 평소와 같이 짙은 웨이브 머리와 미소로 바람을 피웠습니다. 여성들이 블라우스 단추를 풀게 만드는 미소는 그가 다어린에게 그녀가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과소평가되었는지 말한 후 멈춰서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습니다. 그녀는 언제 다시 아름다운 음악을 들으러 갈 수 있는지 물었을 것입니다. 다어린은 걱정하기 시작했고 곧 더 편안한 환경에서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나중에 그가 걱정을 떠날 때 엘리베이터 근처에서 그에게 전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제프와 헤어졌다는 것에 대한 기억은 다어린이 직장에서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가 직장에 온 이후 지난 몇 달 동안 그들이 탔던 엘리베이터를 타는 동안 라버트에게 키스하고 애무했던 기억으로 대체되었습니다. 그녀는 제프가 그동안 그곳에 있었다는 증거를 보았습니다. 그가 말한 모든 재정적 말도 안 되는 일을 처리하기 위해 감정적으로 더 잘 준비되었다고 느꼈던 날, 그것은 간단했습니다. 우리는 결혼 생활을 유지하면서 90일 동안 장난을 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감히 내 것을 훔치려고 합니까? 남편, 잠깐만요.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제프는 그와 데이트하고 싶다고 말한 여성들의 목록을 만들었고 당신 이름이 거기에 있어요. 목록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술을 너무 많이 마신 후에 그에게 말한 적이 있어요. 그 사람이 정신을 차리고 내 멍청하고 배은망덕한 오이 자리를 떠나면 내가 너를 대신하고 싶어. 잠깐만, 그가 너에게 그를 원하는 여자 목록을 보여주다니 무슨 일이야? 천국에 문제가 있다는 거야. 그 사람을 잡았나요? 아니면 그 사람이 잡았나요? 당신이 다른 사람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건 그게 요점이 아니야. 난 방금 그에게 새로운 관계를 탐구하기 위해 언젠가 나 자신을 위한 공간이 필요하다고 말했어. 에리카가 그녀의 말을 가로막았어. 당신은 죽은 사람이 누구인지 아니면 그중 몇 명입니까? 아니, 나 아직 누구와도 친해지지 않았어. 제프와 나는 90일간의 별거를 겪은 다음 우리가 결혼을 유지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할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분명히 당신이 염두에 두고 있는 누군가가 있지만 난 상관하지 않으니까요. 언젠가 곧 두 사람이 법적으로 별거하게 될 것이고 누군가 제프와 밤을 보내고 싶다면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날짜를 알려주십시오. 자정이 지나면 제가 데이트를 해달라고 간청하고 그렇게 할 것이라고 장담합니다. 내 몸은 그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의 것이며 나는 내 여동생이 아니며 그의 삶이 끝날 때까지 그에게 절대적으로 충실할 것이라는 점을 절대적으로 확신합니다. 그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좋습니다.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법적 별거를 하고 있고 요점은 당신이 지난 몇 년 동안 그것을 요구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가 얼마나 훌륭한 공급자인지 자랑해왔습니다. 그는 정말 좋은 남편이자 아버지입니다. 그 사람은 정말 멋진 사랑인데 그걸 버리고 싶잖아. 어떻게 그렇게 바보가 될 수가 있어. 내가 말한 것처럼 갑자기 금발이 돼서 공짜가 되자마자 알려줘. 지금이야말로 우리 인생에서 도움을 받고 기뻐할 수 있는 유일한 때야. 전화를 받은 후 안녕 다어린이 여성 목록을 다시 살펴보았지만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의 비서인 제니를 보았습니다. 키가 작은 미혼모였으며 정말 화려했지만 제프보다 거의 20살 어리지만 그곳에서 그녀는 처음이었습니다. 목록에 있는 것은 그녀가 남편과 데이트하는데 관심을 표명했음을 의미합니다. 아마도 설탕 아빠가 그녀와 아기를 돌봐주기를 간절히 원했을 것입니다. 목록에 2명의 여성이 있었는데 그중 1명은 결혼했는데 아마도 그녀의 이름 옆에 있는 M이 의미하는 바일 것입니다. 다른 2 이름은 제프가 일하는 다른 여성이었습니다. 목록에 있는 여성의 이름이 몇 명 더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또한 우리 지역 출신이었습니다. 제프는 심리학 학위를 받았지만 노동자로 일했지만 네이버즈를 위해 무료로 많은 일을 했습니다. 대학에서 그는 이 일을 좋아했고 그의 사업을 크게 발전시켜 지금은 그의 밑에서 3개의 팀이 일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에 그는 여성용 자두와 집의 배관도 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목록에 있는 3명의 여성은 이름이 없고 라벨만 있었습니다. 와펠하우스의 웨이트리스, 스타벅스의 바리스타, 그리고 월마트의 점원.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그를 에리카만큼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지 궁금해요. 우리가 떨어져 있는 동안 당신이 데이트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어쩌면 그 사람은 이미 마음에 둔 사람이 있었을지도 모르죠. 제프가 집에 들어와서 그의 아내는 공책을 살펴보며 다음 대화 주제가 무엇일지 꽤 확신했습니다. 제프, 당신은 나를 대신할 사람을 찾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내 사랑하는 여동생. 내가 어떻게 따라잡으려고 하던 걸까요? 당신과 남자친구를 선택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나 남자친구가 없어요. 새로운 관계를 좀 알아보고 싶은데요. 로버트 터너는 어떻습니까? 로버트 터너에 대해 어떻게 아세요? 어떻게 할 건가요? 오늘 월마트에 갔다가 실비아를 만났습니다. 점심시간에 상사의 비서인 그녀는 아주 오래된 가십입니다. 한참 후에 그녀가 하는 말은 아무것도 믿지 않습니다. 다어리는 저항할 수 없었고 실비어가 뭐라고 말했는지 물었습니다. 내가 아는 한 당신은 우리의 새로운 파트너 중 1명과 좋은 친구입니다. 라버트 터너 아이. 그가 당신 아내의 사무실을 하루에 여러 번 방문하고 매일 함께 점심을 먹기 때문에 그녀가 설명했기 때문에 당황해 보였을 것입니다. 나는 다어린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어쨌든 우리 대통령은 사무실 형제회 내에서 배제하는 엄격한 정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어리는 라버트가 당신의 오랜 대학 친구이고 당신들은 모두 종종 함께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로버트가 당신이 별거하는 동안 실험하고 싶은 남자 중 적어도 1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의 연구에서 얼마나 멀리 갔습니까? 로버트는 우리가 했던 친구일 뿐입니다. 얘기하는 것 외에는 거의 아무것도 없고 내가 사귀고 싶은 사람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요. 그는 나에게 매우 친절하고 내가 최고가 아닐 때에도 내 외모를 칭찬해 줍니다. 특별한 일 2 사람이 내가 하기 싫은 일을 했나요? 다어린이 엘리베이터에서의 장면을 재빨리 회상한 것을 보세요. 그녀의 얼굴 표정이 대답을 주었습니다. 아마도 더 중요하게는 당신 둘 다 그의 아내가 아내에 반대할 만한 일을 하였습니까? 그는 결혼하지 않았으며 당신에게 결혼했다고 말한 사람은 어떤 종류의 여자를 합니까? 당신은 내가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당신은 지금 만나고 싶은 남자에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나는 잠시 컴퓨터 검색을 한 후에 정보를 얻은 그의 페이스북 페이지를 열 것입니다. 제프는 계속해서 로버트 터너입니다. 네, 뭐라고 쓰여 있나요? 그의 결혼 상태에 대해서는 그가 신시어와 결혼했으며 2 아들이 신속하게 설명을 제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다어린이 자원했습니다. 이것은 오래된 정보일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는 이미 이혼했을 수도 있습니다. 3일 전에 업데이트된 웹사이트를 다시 보십시오. 그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만큼 중요한 말을 하고 지난번에 그의 아내가 쓴 글을 보세요. 학교가 끝나면 로버트와 합류하고 싶어요.
조니와 로버트 주니어는 고등학교 야구팀에서 중요한 선수들이었고 성공할 수도 있었습니다. 주 토너먼트에 참가하면 학년이 끝나자마자 또는 나중에 그들이 주 토너먼트에 진출하게 된다면 우리는 가족과 다시 만날 것입니다. 나는 그가 결혼했다는 사실을 나에게 말하지 않았다고 맹세합니다. 나는 누구의 일도 망치지 않을 것입니다. 결혼 당시는 자신의 결혼 생활을 망치는 것을 꺼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침묵이 있었습니다. 다어리는 자신이 푹 빠졌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라버트가 그녀가 헤어지고 싶은 주된 이유라고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지만 제프가 그가 단지 중 한 명일 뿐이라는 것을 알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데이트하고 싶은 남자 몇 명 나도 당신처럼 목록을 만들 수 있어요. 맙소사 방금 중요한 사실이 생각났어요. 별거 후에도 결혼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면 서로에게 의료보고서 사본을 주어야 합니다. 둘 다 지금은 친밀한 전염병이 없습니다. 당신은 역겨운 것뿐입니다. 주의하세요. 90일 동안만 데이트할 수 있기 때문에 누구와도 데이트할 계획은 없었지만 친밀감이 필요하다고 느끼면 그냥 쉬운 여자를 찾으면 됩니다. 미덕 나는 당신이 내가 기억하는 것만큼 안전하다고 느끼고 싶어 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것은 단지 당신에 관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누구와 친밀한 관계를 맺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그들이 당신보다 먼저 밤을 보냈는지 등등 제프는 자신이 그 일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보여주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다어린이 화를 내는 동안 제프는 주제를 바꿨습니다. 알았습니다. 디에이아어 오늘 별거 절차를 돕기 위해 제가 한 일을 말씀드리겠다고 약속합니다. 할 일이 많이 있는데 그중 대부분은 첫 번째 은행 계좌와 신용카드 계좌부터 시작합니다. 지금 당장 처리해야 할 일이 있어 귀하가 자금 담보대출 유틸리티를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등은 다음 주 안에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재정적 측면에 대해 긍정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이미 제 비서 제니가 일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로이엘 아엄즈의 야간 매니저인 이 아파트는 직장과 가까워서 그녀에게 공실에 대해 물었고 침실 2개짜리 아파트를 사용할 수 있지만 빨리 이사해야 하는데 보통 너무 비싸지만 그녀는 내가 아파트 관리 전문가가 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임대료를 50%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귀하와 아직 임대 계약에 서명하지 않은 아이들에게 더 많은 돈을 의미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억하시나요? 우리에게 남은 90일은 카드를 사용하면 여기로 다시 올 수도 있다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그의 비서가 금수저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아직 임대 계약에 서명하지 않았지만 내가 아파트를 찾는 이유를 설명해야 할 것 같아 그녀는 보통 임대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매달 나가는데 90일 동안이라 제니가 이혼 사실을 알았을 때 승인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고 나한테 데이트 신청을 해달라고 하더군요. 나이 차이도 있고 전혀 몰랐던 사실에 놀랐어요. 그녀가 나를 매력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해서 나는 그녀에게 기분이 좋다고 말했지만 직장의 규칙은 직원과 그들의 관리자가 직업적인 관계 이상을 갖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제니는 그것이 목적이라면 다른 곳에서 비서로 일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목록에 포함시킨 이유스티는 다어린의 귀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다어린이 대답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말로 바꾸면 상황이 더 악화될 것이기 때문에 혀를 깨물었습니다. 다른 소식은 당신이 정말 좋아해야 할 소식입니다. 하와이 10일 휴가 티켓 2장을 예약했어요. 우리 20주년을 맞아 깜짝 놀랄 일이 될 거라고 해서 말해주고 싶었어요. 달린의 행동이 180도 바뀌었어요. 하와이 오제프 내가 얼마나 그곳에 가고 싶었는지 알잖아요. 이건 정말 환상적이에요. 빨리 해변에 누워서 바다에서 수영하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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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제프의 표정은 아내의 표정과 같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이혼을 원한다고 말했을 때 우리는 하와이에 가지 않을 거예요. 20주년을 못 맞이할지도 몰라 주문을 취소하고 환불을 받으려고 했는데 늦은 시간에 20%만 환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보니 하와이에 가는 것이 더 꿈같은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실 나는 당신이 여전히 가고 싶어 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당신과 나중에 지명될 다른 사람을 위해 티켓을 변경하도록 요청했습니다. 당신이 새로운 남자에게 모든 비용을 지불하고 여행을 제공할 수 있다면 새로운 관계에 매우 보람 있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하와이 근데 제프 너랑 같이 하와이에 가고 싶었어. 우리 이별을 미룰 수도 있었어. 사실 이제 내 인생에 대해 생각할 기회가 생겼으니 다 취소할까 생각 중이야. 별로 불행하진 않아. 미안해 디에이아어 저는 이것에 대해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지금 이혼을 취소하더라도 우리가 가능한 이혼 절차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면 행복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당신이 원한다고 말한 것을 취소할 수 없으며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특별한 일을 하지 않았을 때 당신과 로버트가 한 일에 대한 내 상상을 취소하지 마세요. 나는 당신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상관없이 이혼을 계속할 것입니다. 비록 당신이 없는 내 삶을 상상할 수 없고 당신의 이복 아버지일 뿐인 내 삶은 상상할 수 없지만 내 딸들 제프는 위층의 손님용 침실로 올라갔습니다. 다어리는 망연자실했습니다. 그녀는 머랜더를 돌릴 수 있는 곳이 단 한 곳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안녕하세요, 다어린에게 전화했습니다. 잘 지내세요 머랜더. 모든 것이 지옥에 이르렀습니다. 제프는 아파트를 찾았고 그의 마른 비서는 이미 그와 내 시시덕거리고 있습니다. 안 돼요, 안 돼요. 그 사람과 함께 하와이에 가고 싶어. 난 제프와 함께 가고 싶어. 잠깐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방금 깨달았어. 미란다가 반대했어. 젠장, 제프가 내 생각보다 더 똑똑해. 오래전에 여행을 예약했다고 거짓말을 했어. 그건 단지 널 죄책감을 느끼게 하려는 것뿐이었어. 그리고 이혼 절차를 취소하세요. 당신의 뜨겁고 작은 몸매에 대해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은 곧 로버트만큼 좋거나 더 나은 남자친구를 가질 수 있고 여전히 남편과 가족이 있습니다. 오 맙소사, 그가 그렇게 악할 수 있다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그 사람이 돈을 지불하게 해주세요. 고마워요 미란다. 난 포기할 준비가 되었어요. 그 사람 정말 후회할 거예요. 나중에 얘기하자. 제프가 아래층으로 내려왔을 때 짐이 조금 있어서 이미 이사 나가는 척 하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사실 저는 한 번에 너무 많은 것을 들고 가서 여자들을 놀라게 하지 않기 위해 아파트에 몇 가지 물건을 가져가려고 했습니다. 제니는 아파트가 비어있기 때문에 첫 번째 물건보다 먼저 물건을 옮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쨌든 당신의 기분은 그럴 것 같습니다. 이전에 얘기한 이후로 바뀌었어요. 당신이 결혼 전문가와 얘기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미란다, 결혼을 계속하고 싶다면 결혼 전문가와 상담해야 해요. 미란다는 이혼 전문가라서 할 수 있는 일이 전부였어요. 미란다를 모욕하는 그녀는 내 편이야. 당신의 하와이 티켓 사기를 지적할 수 있었어. 당신은 내가 모든 것을 포기하게 만들려고 이 이야기를 지어냈어요. 이것이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나는 여전히 이혼을 원하고 빨리 이혼하고 싶어요. 나를 원하고 나에게 필요한 것을 줄 많은 남자들이, 적어도 당신을 원하는 남자들에 대해서는 당신 말이 절대적으로 옳습니다. 그들이 당신이 자유라는 것을 알게 되자마자 많은 제안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잠시 의심하지 않습니다. 나는 항상 당신과 같은 아름다운 여성이 자녀 양육에 있어 훌륭한 파트너이고 최근까지 그렇게 충실한 아내이자 연인이 있다는 사실을 세상에서 가장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왔습니다. 당신이 하와이 여행에 대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비행기 오른쪽 여행사에 있는 로이스 심프선에게 전화하시면 됩니다. 여행을 준비한 사람이 바로 그녀입니다. 저는 로이스라고 부르겠습니다. 저는 다시 제프 싱클레어입니다. 제 아내가 스피커폰으로 저와 통화 중입니다. 이제 여행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제프, 갈 수 없어서 정말 미안해요. 아내를 놀라게 하고 휴가를 즐기고 싶었던 것 같군요. 무슨 질문을 받았나요? 싱클레어 부인이 소위 여행에 포함된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다어린이 으르렁거렸습니다. 이것은 2인 10일 여행입니다. 섬에서 가장 인기 있는 호텔, 음식, 교통, 훌라, 수업, 루아우, 티키, 댄서, 서핑, 수영, 낭만적인 환경에서 춤추기. 저는 남편과 몇 번 같이 있었는데 결혼을 준비하는 중이에요. 남편이 처음 이번 여행을 주문했을 때 다어리는 이걸 확신했어요. 내 기록에 따르면 그는 약 3개월 전에 처음 전화를 했고 2개월 전에 이 특정 여행을 선택했고 2주 후에 어제 비용을 지불했습니다. 그는 주문을 취소하고 돈을 받으려고 전화했습니다. 20% 주라고 그가 가라고 해서 그 사람이 어떤 종류의 남편인지 알려주는 다른 사람을 찾을 수 있다는 사실에 기분 좋게 놀랐습니다. 다른 질문이 있나요? 상대방의 남편에 대해 알려줘야 합니다. 사실 이 사람 이름을 알 때까지는 비행기 표를 예약할 수 없어요. 다른 질문은 없어요. 곧 전화해서 이름을 알려드릴게요. 다어리는 몇 초 후에 이 정보를 바탕으로 머랜도가 뭐라고 말할지 상상해 보았습니다. 그녀는 당신이 나를 또 속였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미안하다고 생각할 시간이 조금 필요해요. DAR 이미 전화했는데 제프. 전화는 발신자 번호를 본 그녀의 어머니가 받았어요. 다어린 소녀들이 당신 소식을 듣고 얼마나 기뻐요. 안녕 엄마. 다어린이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안녕 엄마, 저예요. 제프. 지금 전화통화 중이야. 잠깐만, 나도 내 아버지한테도 전화할게. 다어린과 제프가 배경에서 들었어. 헤럴드, 여긴 제프와 다어린이 전화를 받았어. 얘야?
얘들아 무슨 일이야? 다어린이 대화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말했어. 헤럴드가 전화를 받지 않았어. 뭐든지 제프가 말했어요. 달린이 이제 알겠으니까 비밀로 하지 않아도 돼 아들아. 갈 수 없어서 정말 미안해. 오늘 아침에 전화했을 때 왜 말을 안 했는지 전화해서 말했을 때 질병이 아니었으면 좋겠어. 당신이 하와이에 있는 동안 우리는 당신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소녀들을 돌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10일 동안 소녀들과 함께 있기를 고대하고 있었고 달린이 그녀와 함께 갈 수 없다는 것이 슬펐기 때문에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녀가 이 여행을 얼마나 가고 싶어 하는지 알지만 그녀는 다른 사람과 함께 가는 것보다 당신과 함께 가고 싶어 합니다. 누구를 데리고 갈지 결정했나요? 다어린은 소녀 중 한 명이에요. 뭐 무르지 않는 사람에게는 힘들 거예요. 엄마 아직 결정하지 못했어요. 제프가 하와이에 가는 것에 관해 당신에게 이야기한 지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어요. 헤럴드가 그게 새해 첫날이었다는 걸 기억하시나요? 아마 2-3달 전에 그가 우리에게 경고하고 싶다고 말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정크푸드를 비축할 수 있도록 이 두 사람은 정말 무엇이든 먹을 수 있고 전혀 살이 찌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어린의 어머니가 개입했습니다. 다어린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제프가 우리에게 말할 때 왜 물어보시나요? 당신 사이에 문제가 있는지 맙소사 실수했나요? 달린은 아니오라고 대답했어요. 엄마 아니에요. 결혼 배터리를 충전하고 다시 모일 수 있도록 서로 떨어져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것 같아요. 다르저는 부모님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들은 항상 정직했고 프랭 위드미 엄마 헤럴드 다어린이 지난 일요일 밤에 나에게 이혼을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시즌은 반대편 끝에서 힘들어서 다어린이 자신을 구하려고 노력했지만 이혼 절차의 첫 번째 부분은 90에서 90년대라고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루 이별 나는 이번에 나 자신을 찾을 수 있도록 돕고 싶었습니다. 새로운 기회를 탐색하고 나 자신을 발전시켜 더 나은 아내와 어머니가 될 수 있도록 내 딸이 외쳤습니다. 나는 자유주의적입니다. 내가 들으면 거짓말을 알아요. 다어린 옆에 남자친구가 있습니까? 아니요 아빠 아니요 전혀 아니에요. 제프는 무슨 말을 하고 싶었지만 마음이 바뀌었어요. 헤럴드는 그의 아내 SBS가 배경에서 들릴 때 계속했습니다. 당신이 그런 짓을 할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우리가 당신을 더 잘 키웠어요.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우리가 당신의 새 남자 다어린에게 예의 바르게 대해주기를 기대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프는 최소한 이혼 후 우리 손주들을 보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 말은 거절해. 이혼은 안 해. 별거는 안 돼. 나중에 모든 게 진정되면 얘기할게. 제프는 울고 있는 달린을 바라보며 힘을 모아야 해요. 소녀들은 곧 집에 올 것이고 그는 여행 가방과 발끝이 있는 문을 향해 움직였습니다. 가는데 난 이혼 안 한다고 아무데도 안 가도 돼. 달린 나한테 먼저 얘기도 안 하고 일방적으로 이혼하고 싶다고 했잖아. 이제 우리는 이혼하지 않겠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하면 될 것 같은데? 일이 당신이 계획한 대로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지난주에 당신에 대해 알게 된 것 때문에 내가 의견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당신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셀리는 쉬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혼 서류 초안 작성은 표준 이혼 조건이니까 아마 내일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서명은 안 할 거예요. 달린이 날카롭게 말하길 그녀가 해야 할 일은 당신이 공식적으로 송달을 받았는지 확인하는 것뿐이라고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직장에서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증인이 많을 거예요. 어쩌면 로버트도 소외된 애정에 대한 청구를 받을 자격이 있을 것 같아요. 야 회사 정책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당신 상사를 섬길 수도 있지만 그건 너무 심해요. 당신이 여자들을 돌볼 수 있어야 해요. 이혼 후에는 로버트의 아내와 얘기할 거라는 걸 알아요. 이 정도면 그 사람에게 답장을 보낼 거예요. 당신은 왜 그렇게 잔인하게 굴어요?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도 나를 사랑하나요? 당신이 이혼이 어려울 거라고 말한 것을 보상하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나요? 우리 둘 다 이 고통을 피하고 싶지 않아. 다시는 이혼 문제를 일으키지 않겠다고 약속해요. 제발 머물러서 문제를 해결하자. 다어린의 얼굴에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제프 스토드 조용한 마어리는 자신이 인상을 남겼다고 느꼈습니다. 세상 최고의 아내 나는 다른 남자를 보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당신에게 거의 20년 동안 좋은 결혼 생활을 주었습니다. 당신이 늦게 나타나서 더러운 상황에서도 2명의 훌륭한 자녀가 당신의 사업을 지원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성공했습니다. 모두가 실수합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마침내 제프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무엇을 말할지 말씀드리고 여행 가방과 침낭을 아파트로 가져가겠습니다. 몇 가지 말과 행동을 적어달라고 부탁하겠습니다. 당신의 대답이 내가 찾고 있는 것이라면 당신이 아는 것보다 더 나에게 상처를 줍니다.
이혼을 취소하거나 최소한 연기하는 것을 고려해 보겠습니다. 7시에 돌아올 것입니다. 아이들을 부모나 친구에게 보내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예, 감사합니다. 무엇을 먼저 써야 할까요? 당신이 이 모든 일을 시작했다는 사실에 대해 사과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단지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로 용서해달라고 빌고 싶습니다. 로버트에게 전해주세요.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위협합니다. 부인이 계속하면 뭐라고 말하시겠습니까? 세 번째로 그가 준수하지 않으면 그와 귀하의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전해주세요. 제가 고려해야 할 이유를 모두 나열해 보시기 바랍니다. 드디어 당신과 결혼하게 됐습니다. 미란다에게 전화해서 다시는 그녀와 얘기하고 싶지 않다고 전해주세요. 미란다가 다시 해야 한다고 하는 말을 들으면 역겹지 않습니다. 즉시 떠나겠습니다. 제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우리가 결혼 생활을 계속할 수 있기를 원하는지 물어보시죠. 그렇죠. 제 생각에는 제가 모든 것을 다 하겠고 7시까지 준비하겠습니다. 좋아요. 7시에 봐요. 제프는 여행 가방을 가지고 떠났고 다어리는 리허설한 목록의 마지막 부분에서 시작했습니다. 미란다에게 할 말은 당신 때문에 내린 최악의 결정이었습니다. 나에게 소중한 모든 것을 잃을 뻔했습니다. 전화하지 마세요. 문자 메시지, 이메일, 심지어 내 생각조차 하지 마세요. 상점이나 식당에서 나를 보면 떠나세요. 그렇지 않으면 나는 내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어리는 머랜더에게 이별을 말한 후 기분이 좋아져서 라버트에게 전화를 걸어 라버트가 모텔에서 마지막으로 만나자고 애원하는 것을 듣는 것이 싫다고 제프가 요청한 내용을 말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을 부르고 그녀는 어쨌든 형편없는 애인일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녀는 남편이 더 이상 문제를 일으키면 아내에게 전화할 수 있다고 말함으로써 그를 닥치게 했습니다. 목록에서 예상되는 가장 마음이 힘든 일은 실제로 가장 간단한 목록으로 밝혀졌습니다. 제프가 그녀와 계속 결혼하고 싶어 하는 이유, 제프와 함께 가졌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원하는 것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녀는 함께 인생의 모든 기쁨에 대해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다어리는 전체 목록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프에게 깊은 인상을 줄 것입니다. 그녀는 그에게 이혼 사기에 대해 용서를 구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어리석고 이기적이고 오만했는지 이제 그녀는 해결했습니다. 다어리는 준비가 되었고 7명이 왔고 5분 후에 제프가 거기에 없었을 때 약간 걱정이 되었다고 확신했습니다. 짐 없이 돌아온 다어리는 그날 오후에 떠난 이후로 그의 얼굴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녀는 가능한 한 친절하고 겸손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여기에 내 대답이 있습니다. 마음을 진정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어리는 제프가 책을 읽는 동안 오랫동안 목록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크라이 다어리는 울고 있어서 울기 시작했지만 그의 감정 표현이 긍정적인 신호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인상적입니다. 디에야어 그는 그녀의 마음이 희망으로 설레었다고 말했고 그녀는 그를 안아주려고 로즈했지만 그는 그녀에게 자리로 돌아가라고 손짓했습니다. 좋아요. 하지만 당신이 저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입혔는지 이해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혼을 계속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프는 다어린이 완전히 황폐해졌다고 말했습니다. 마음이 땅에 던져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바닥에서 흐느끼는 유엔씨 그녀의 슬픔은 그녀의 슬픈 상태에서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깊이에 이르렀습니다. 그녀는 내가 가족의 삶을 망쳤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지구상에서 가장 나쁜 사람입니다. 나는 살 자격이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렇게 바보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제프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녀 앞에서 속삭이더니 달린이 바닥에서 흐느끼는 동안 내 기분이 어땠는지 알겠나요? 그는 문으로 걸어가서 멈추고 그녀에게 돌아섰습니다. 이별 중에 우리가 원하는 누구와도 만날 수 있다는 것이 맞나요? 그의 아내는 자신을 끌어당기기가 어려웠습니다. 같이 말할 수 있을 만큼 함께 말했지만 그녀는 계속할 만큼 오랫동안 울음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네, 수천 번 네. 남편이라면 관계를 계속하는데 동의하시겠습니까? 댓글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